자, 오늘은 지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워줄 덮밥을 할 거예요. 근데 주로 고기를 사용한 그 녀석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계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란을 사용한 간단한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소스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계란을 풀어 주시면 되는데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팬을 달궈 주시고 여기에다가 계란을 익히면 되는 것이죠. 계란은 어느 정도로 익히냐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익히시면 됩니다. 많이 익히는 게 좋으시면 많이 익히시고 덜 익히는 게 좋으면 덜 익히셔도 좋습니다. 저는 쪽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쪽파도 왕창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은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섞어 놓은 녀석들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녹말이 아래로 깔아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싹싹 긁어가지고 넣어주셔야 농도가 맞는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한번 살짝 끌어올리면은 걸쭉한 상태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새콤한 맛이 나니까요. 탕수육 소스처럼 뭔가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만들어 주셔도 충분하지만 신맛에 거부감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간장이 들어간 감칠맛이 있는 계란덮밥을 해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슬슬 고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죠.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주로 구워서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데쳐가지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닭 다리살을 써도 좋고 닭 가슴살을 써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헬스하느라 닭 가슴살이 많이 남았다면은 이렇게 한번 데치셔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파를 아주 잘게 썰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오른쪽 아래에 만들어놨는데 이건 그냥 새콤한 맛이 나는 간장입니다. 닭다리살을 한번 데쳐준 다음에 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기 좋아하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 위에다가 저렇게 닭고기를 얹고 위에다가 소스를 얹어주시면 끝입니다. 저 대파에서 나오는 대파의 향기와 씹는 질감 그리고 새콤한 간장 소스가 잘 어울려져가지고 술술 넘어가는 그런 형식의 가벼운 덮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로 만들어도 충분히 촉촉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 덮밥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덮밥이 가볍고 산뜻했다면 이제는 슬슬 묵직한 녀석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닭 다리살이에요. 닭 가슴살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닭 다리살을 이번에 시킬 때 1kg을 넘게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닭 다리살을 쓰고 있는 경우고요. 여러분 취향대로 얼마든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고기를 쓰셔도 된다는 거니까 너무 닭고기에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손질한 고기에다가 전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감자 전분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다가 계란 흰자를 넣어줍니다. 계란 노른자는 그럼 어디다 쓰냐? 황금볶음밥 만들 때 쓰시면 되고 황금볶음밥 레시피는 제 채널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흰자를 묻힌 닭에다가 다시 감자 전분을 묻혀주면 돼요. 그런데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감자 전분이 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살살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겉면에 이렇게 하얗게 전분이 있는 상태로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살만 노출된 경우는 실패한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팬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름을 위에다 끼얹은 다음에 계속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전분식의 튀김 방법이 좋은 거는 굳이 기름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노릇노릇하게 튀겨지기 시작하면 그냥 꺼내시면 된다는 거죠. 속이 굳이 익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튀기는 방식의 좋은 점이거든요. 자, 다음에는 이것과 같이 먹을 소스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맵지 않은 깐풍기 소스라고나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녀석은 지금 바삭바삭하게 튀긴 상태인데 이 바삭바삭하게 튀긴 거를 밥이랑 먹으면 약간 건조해가지고 드실 때 덮밥처럼 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둔 소스에다가 살짝 절여두고 위에다가 양파까지 넣어가지고 소스에 5분 정도 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튀김옷이 저 소스를 살짝 머금어가지고 씹는 질감도 살짝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밥과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상태가 되죠. 요거를 얹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계란을 얹으셔도 좋고 깨를 얹으셔도 좋고 쪽파를 얹으셔도 좋아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튀겼으니까요. 자,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고기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삼겹살입니다. 일단은 적당히 두툼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기로 합시다. 너무 잘게 자르면 바삭해져가지고 씹는 통통한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소스는 오른쪽 아래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생강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생강을 쓰면은 꼭 쓰다가 중간에 남아가지고 버리게 돼가지고 건조 생강을 쓰는 편입니다. 삼겹살을 여러분이 고깃집에서 구우시는 것처럼 그냥 바삭바삭하게 갈색이 나도록 마이야르가 완벽하게 되도록 구워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삼겹살은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기름을 한번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이 통째로 이런 채로 넣으면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요. 소스를 넣은 다음에는 물을 넣어주고 다시 졸여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졸일까요? 끈적끈적하고 뭔가 맛있는 느낌이 많이 날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녹색 채소를 넣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심채를 넣었는데 시금치를 넣어도 좋고 그냥 쪽파를 넣어도 좋고 숙주 같은 걸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는 그런 거를 넣어주시면 쫄깃쫄깃한 삼겹살과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채소를 같이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콤한 삼겹살 덮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줄 녀석은 소고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비싼 소고기용 스테이크로 덮밥을 하기에는 약간 사치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편인 간고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함박 스테이크 덮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들어가는 재료는 그냥 고기와 양파 정도밖에 없습니다. 딱히 여러 가지를 넣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 들어가는 소스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이 들어가도 그다지 맛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박 스테이크를 구워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라고 납작한 후라이팬을 사용을 했지만, 납작한 후라이팬은 이런 식의 두꺼운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거를 굽는 데는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덮개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햄버거집 같은 곳은 이렇게 뚜껑 같은 거를 모자를 씌워준 다음에 안에 오븐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이런 후라이팬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가지고 저 오븐 효과를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되고 일반적인 후라이팬을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만들 때 물에다가 하이라이트 소스 정도를 섞어주고 그냥 그것을 졸여줘가지고 끝냅니다. 데미그라스 소스를 따로 구하시면 좋겠지만, 데미그라스 소스를 구하시면 보통 7-8천 원을 주셔야 되고 한 캔에 거의 500g, 1kg 정도 다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기가 그래서 중간에 꼭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말을 사용하시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사용하셔도 좋고 1년 이상은 둘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함박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계란 후라이예요. 함박 스테이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덮밥, 맛이 약간 좀 강한 데에는 계란이 들어가면 그 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함도 곁들여주기 때문에 오늘은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쪽파를 넣어줘야겠죠. 쪽파가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덮밥의 필수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밥 위에다가 햄버거 스테이크와 계란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든든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특히 강고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 할 요리는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고기로 가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마트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테이크용 등심고기를 가져왔고요. 이 위에다가 소금과 후추 정도를 뿌려주고 그냥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늘상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고기를 평범하게 먹기 좋은 그런 정도의 익힘 상태로 구워주시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스테이크를 구울 때 소스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양식적인 소스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동양풍이 나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집어넣고 스테이크를 구운 그 팬 위에다가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그대로 남은 채로 버터를 넣고 간장을 넣고 다진 마늘과 설탕을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오른쪽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살짝만 졸여주시면은 짭조름한 소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어우러질 또는 위에 장식으로 뿌릴 녹색 채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깻잎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깻잎을 아주 얇게 썰어줬습니다. 깻잎을 얇게 써는 방식은 저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써는 방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너무나도 맛있는 맛이 나서 특히 아까 그 소스에서 나오는 간장 향이 저를 미치게 해가지고 레스팅을 충분히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육즙들은 밥알 속으로 다 흘러 들어갈 거니까 같이 숟가락으로 다 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간장 맛이 나는 짭조름한 버터 소스,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소스 중에 제일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에다가 깻잎 향 풀풀 나게 깻잎을 얹어주고 쪽파까지 살짝 얹어줘가지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여러분, 저게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불갈비 덮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알고 계시는 그런 맛인데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스테이크 덮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정한 스테이크 덮밥을 만들어 봅시다. 안심을 사용할 건데요. 안심을 통째로 한 채를 구했습니다. 사치의 끝을 한번 달려보도록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덮밥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스테이키동이란 게 있더라고요. 위에다가 스테이크를 아주 듬뿍듬뿍 얹어가지고 구운 바로 그 녀석입니다. 손질한 안심 위에다가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시고 기본 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구워줘야 될 타이밍이죠. 그런데 보통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많이 하시지만 고기에다가 스테이크를 직접적으로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하시면 골고루 면에 색깔이 잘 나도록 도움이 되니까요. 울퉁불퉁한 고기를 구우실 때는 고기에 직접적으로 오일을 발라도 괜찮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골고루 돌려가면서 한참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고기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중간에 뚜껑을 덮어주는 일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구워줘야 돼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구워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레스팅을 시키고요.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오른쪽 아래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믹서기가 없다면 그냥 핸드 블렌더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고, 요새는 수동으로 돌리는 그런 믹서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모든 재료들을 넣고 한번 갈아주시면 끝이에요. 요거는 어떤 맛이냐고 느끼시면 되냐면은 고깃집에서 나오는 양파, 절임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고기의 느끼한 맛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쓰고 있는 거고요. 구워진 고기를 다 잘게 썰어가지고 산처럼 높이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비주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온 썸네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높이 쌓은 고기 위에다가 소스를 잔뜩 끼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고기 맛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새콤달콤한 맛도 있어가지고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양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는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가지 덮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달걀부터 안심 한 채를 사용한 스테이크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안심 한 채를 사용하는 건 살짝 오바예요. 그냥 일반적인 스테이크를 하셔서 똑같은 소스로 만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